안녕하세요, 장키입니다. 오늘은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시장이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는 한 3, 40%, 적게는 10에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물론 그동안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사실 많은 분들의 계좌는 저를 포함해서 아직까지도 손실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고, 우선은 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요즘 데드캣 바운스라는 조금 영어식 표현, 영문식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가장 쉬운 예인데, 이때 저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게 이 반등의 여력이 얼마나 될까? 바닥은 1차적인 단기 바닥은 확실히 나왔는데, 이게 상승을 할 때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락한다면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만약 V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이 계속 탄력을 붙여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 카페나 글들을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이 경제, 1900년, 1920년대 경제 대공황부터 시작해서 2008년,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 감등했을 때 리만 사태, 여러 가지 과거의 데이터와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럴 때는 30%가 상승을 할 것이다, 20%가 상승을 할 것이다.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런 분석은 이미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주식을 특히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 분들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유용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근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 분들은 주가 반등 계산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유료로 파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소개를 하고, 이 개념과, 그리고 무엇보다는 개념을 알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이탈리아 수학자 피보나치가 발견한 일련의 수의 나열, 특정 기준에 의한 수의 나열을 이야기하는 건데, 가장 쉽게 설명하는 예가 여기 있는 토끼. 한 쌍의 토끼들을 두고, 만약 이 쌍의 두 번째 달부터 이제 매달 토끼를 한 쌍씩 낳는다 가정한다면, 토끼의 수가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 개체 수가 처음에 한 쌍, 두 쌍, 그 다음에 세 쌍, 다섯 쌍, 여덟 쌍, 이러한 수의 증감을 보여주죠. 어렵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그 전전의 수를 합친 만큼 수가 늘어난다라는 뜻이고, 근데 이 수가 늘어나는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이 수치가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의 엘리어트 파동도 결국 이 피보나치 수열에 기반을 두고 있고, 특히 자연 현상에도 이러한 수의 비율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그 꽃잎, 우리가 알고 있는 꽃잎의 수가 다 이 피보나치 수열의 그 수에 따라서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꽃은 3장짜리가 있고, 어떤 꽃은 5장짜리가 있고, 꽃잎이 어떤 꽃은 8장짜리가 있는데 4장이나 6장짜리는 거의 없더라는 거죠. 네, 자연의 섭리. 그리고 해바라기 씨앗에 숨어있는 피보나치 수열, 뭐 되게 설명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좁은 공간에 많은 씨를 촘촘하게 배열하여 비바람에도 잘 견디기 위함. 결국 가장 이 공간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황금 비율이란 뜻이죠. 뭐 그리고 앵무족의 껍질에 숨어있는 피부나치 수열 마찬가지로 이 원형이 점점 확장되는 수치가 피부나치 수열에 있다 이런 뜻인데 쉽게 설명해서 자연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비율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비율이 주식 시장의 주식 흐름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증권 저는 좀 기술적인 분석은 보조지표나 이런 실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거는 키움증권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검색식이나 그런 것들 쓰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고 삼성증권이 비주얼이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보기에는 삼성증권을 쓰는데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이 반등의 폭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리고 반등의 폭이 얼마나 나왔을 때에 그 이후의 흐름을 또 어떻게 예측할 수 있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최고점이었던 2277 코스피 기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코스피 기준에서 최근 3월 19일에 하락폭이었던 4,300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보죠. 지금 보시면 이 최고점과 최저점을 하나의 파동, 하락의 하나의 파동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여기에 시작해서 여기에 잡았다. 물론 이거 좀 더 세분화하자면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가장 최근에 3월의 흐름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관점에서 올해 최고점, 올해 최저점을 이렇게 잡아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파동으로 봤을 때 100%가 되는 거죠. 1부터 100까지, 100부터 1까지. 지금 보시면 이만큼 하락을 하고 상승을 했는데 38.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보통 이제 그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38.2와 61.8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가운데가 이제 50%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주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수열에 의거해서 그 기준에 따라 중요한 포인트들의 퍼센테이지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요. 첫 번째 23.6%. 그 주가가 반등을 일단은 만약에 이 저점을 찍고 나서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 수열을 쓰려면 일단 저점이 나온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점 그죠? 이 시점이요. 이 시점에서는 피보나치 수열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음에 또 떨어지면 이게 저점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점이 나온 거를 확인을 하고 시작점과 저점을 이제 보면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이때는 알 수가 없고 사실 그 다음날도 애매합니다. 사실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도 조금 애매해요. 여기도 애매하고 여기도 애매하고 조금 애매한데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여기에서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이날 3월 24일 날 사실 30분 봉이나 좀 더 세분화된 봉을 보면 사실 이날도 저점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점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날은 저점이 확인된 날입니다. 저점이 확실하게 확인된 날이고 지금 전형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하면 바닥권에서의 적산병 지금 제가 색깔을 채워볼게요. 색깔을
채워야지 좀 더 잘 아실 수 있으니까. 네.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나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다 책에 보면 있어요. 기본 기술적 분석 책에 보면 다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나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저점에서의 적산병, 저점에서의, 누가 봐도 저점인 건 맞죠. 이게 애매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저점에서의 적산병은 추세 전환의 신호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적산병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색깔은 하루의 매수와 매도의 엄청난 공방의 결과인 거죠.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날은 사는 사람이 이긴 겁니다. 다음날 물론 이제 지수 관점에서는 종가가 전일의 종가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하락은 했지만, 어쨌든 이 단일 3월 23일 이 단일의 거래에서 봤을 때에는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수세가 그래도 매도세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장이 마무리된 하루였죠. 그런 날이 3번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나왔던 날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락을 했던 하락 추세에서, 뭐 상승 추세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상승 추세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딴 얘기를 하고 있네. 네, 피보나치 수열을 이야기하다가, 요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어쨌든 이날은 이제 확실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갭으로 돌파를 했고 5일선을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날과 이날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갭 상승해서 5일선을 돌파를 하는 걸 보신 분들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사야 돼요. 일단 시초가에 사고, 5일선 맞고 안 떨어지네 또 사고, 그리고 며칠이죠? 3월 20일 날 시가 돌파하네 또 사고, 마감해서 안 밀리고 전혀 안 밀리고 완벽한 상승으로 마감 또 사고. 그러니까 결국 계속 안 샀던 사람들도 이날은 무조건 샀어야 됩니다. 저는 뭐 사실 계속 이때 사서 팔고 이날은 왕창 깨졌죠. 이날은 왕창 깨지고 샀고 여기서 이제 지금 팔고 있는데, 거의 다 팔았어요. 이 하단에서 산 거. 어쨌든 이날은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실제로. 뭐 이때부터 산 사람들도 계시지만. 근데 그럼 이게 반등을 여기서 샀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력이 갈리는 건데, 사실 저는 많이 수익을 극대화하지는 못했어요. 생각보다 조금 일찍 팔아서 극대화하지는 못했는데 일부 들고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이제 게 피보나치 수열이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보면 최고점에서 최저점을 다시 연결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찍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에는 38.2%까지는 대부분 상승을 합니다. 대부분. 만약에 23.6%에서 밀린다, 이거는 이 반등의 여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보통은 기술적 반등도, 왜냐면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하락폭에 견주어 봐서 38.2%까지는 반등을 줍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보통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때는 38.2%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저항이 강하다는 말씀, 저항이 강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저항이 강하다는 거는 이 정도쯤까지는 뭐 어느 정도 큰 힘, 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여기서부터는 쉽게 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쉽게 저기서 저항이 좀 생기는 거죠. 38.2%,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 피보나치 수열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61.8, 61.8, 61.8 여기쯤 되는데 50은 그냥 이 반등의 50 정도라고 그냥 반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상승의 힘이 만약에 61.8%까지 올라갔다.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게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적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간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38.2%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다시 이걸 지울게요.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는 거죠. 61.8%까지 올라오면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하락세를 반 이상 다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 가는 게 다른데 그거보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거는 V자 반등으로 봐야 되죠. 이건 이렇게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왜냐하면 반 이상의 모든 하락세를 다 이겨내고 한 번에 올라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8, 90%는 여기서 맞고 여기서 맞고 조금 올라갔다가 혹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보통은 되밀리는 경우가 많고 어쨌든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관망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관망이 맞아요. 저야 뭐 이때에 생긴 하락폭을 만회를 하고자 굉장히 단타성 매매로 조금씩 잘라 먹었는데 관망이 맞습니다. 관망이 맞고 이때는 뭐 일부 매수를 하고 이날 들어가는 거죠. 이날 들어가서 언제까지 내가 산 종목들을 홀딩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자꾸 이러네. 기본적으로 38.1%까지 올라갔을 때 쓸 수 있는 거야. 이 피보나치 되돌림은 하락에도 쓰지만 상승했으면 내려서 상승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는 주식이 있는데 올라갔다가 여기서 빠지는 주식인데 이게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이만큼 빠질 것이냐 이만큼 빠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38.2%에서 빠지면 다시 올라갈 개연성이 높은데 만약에 38.2%가 아닌 61.8% 의미 있는 수치죠. 61.8% 이 정도까지 빠지면 이 상승했던 여력을 거의 다 이겨낼 정도로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이 부분 혹은 이 부분에서 다시 밀릴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통계적으로도 하락의 폭이 깊었을 때 38.2%까지 빠집니다. 좀 더 세분해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락파 여기에 이 하락파도 굉장히 센 편이었어요. 이 하락파를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셔도 기술적 반등이 고가, 저가 38.2% 이 정도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그래요. 통계적으로 이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해서 내가 샀어. 그러면 이때까지 홀딩인 거죠. 저 홀딩했어요. 이때까지 홀딩했고 사서 팔고 사서 여기서 팔았는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기분이 좋아서 더 팔았어야 되는데 일부 홀딩을 했습니다. 사실 이날은 파는 게 맞아요. 여기 보면은 저항값 이쪽에 대한 저항값 38.2%. 제 기준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저가에서 팔았던 물량의 한 70%까지는 이날 다 팔았고 마지막 30%를 이날 들고 갈까 말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수급도 안 좋았어요. 수급도 외국인 다 팔고 있고 근데 그날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제 업된 거죠. 업돼서
오버나이트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바로 개파라. 물론 본전 부근에서 거의 다 팔긴 했지만 많이 아쉽더라고요. 수익이 컸었는데. 그래서 38.2%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8, 90%는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최근에 있었던 이 하락폭에서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있었던 이 하락폭에서 봐도 이렇게 38.2%까지는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그냥 사실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 여기서 안 밀렸어요. 일단 38.2%를 돌파를 하고, 굉장히 이 갭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이걸 돌파를 하고, 왜냐하면 여기 저항, 이 여기가 사실 굉장히 큰 저항이었거든요. 이거를 갭으로 뚫어버렸어요. 갭으로 뚫으니까 38.2%도 양봉으로 그냥 바로 뚫어버리죠. 그리고 잠깐 쉬고, 왜냐하면 여기도 좀 저항이 강해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박스가 굉장히 강한 저항인데, 어쨌든 38.2%를 강하게 뚫으니까 쉽게 안 꺼지는 거예요. 이 파도 기준으로는 50%를 터치를 하려고 말려고 하고 있고, 지금 옵션 차트를 보면 이거는 좀 헷갈리니까 제가 뺄게요. 이게 이제 선물 옵션가 기준인데, 옵션가 기준으로 보면 50% 터치했어요. 옵션이 조금 더 빨리 갑니다. 옵션가 코스피 기준의 옵션으로 보면 50%를 터치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반등이 지금 굉장히 센 겁니다. 이 단기 하락 파동의 반절까지는 복구를 다 했단 얘기예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게 의미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굉장히 세게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갑자기 주식이 뭐 바로 이렇게 막 하락으로 하루아침에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센 거예요, 이 상승이.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지금 어쩌다 보니까 뭐 현재 시황 파악까지 같이 좀 하고 있는데, 이 봉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과 지지 라인인데, 여기를 갭으로 시가, 이날의 종가, 시가, 하단, 여기가 지금 굉장한 지지 라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지지 라인이고, 저항이 지금 여기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항이 이제 여기쯤 잡혀 있어서 이제 이거를 쉽게 못 뚫을 텐데, 이게 내일 이제 월요일 날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해외 시장 마감이랑 저희 야간 선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파락해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여기 저점, 금요일 날 저점을 깨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땐 다시 올라옵니다. 네, 다시 올라올 개연성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깨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바로 대밀립니다. 바로 여기까지는 그냥 대밀릴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갭이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없어요. 바로 내려올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피보나치 수열을, 일단은 피보나치 수열이 100% 맞진 않아요. 이거 이렇게 선 몇 개 그어놓고 주식할 수 있으면 다 돈 벌죠.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좀 보고, 뭐 여기에 매물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타 우조지표까지 같이 쓰면서 보면 이 피보나치 수열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적 반등이 최소한 38.2%까지는 나온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대응을 달리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향후 주가 흐름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주가 반등이 지금 주식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주 하루 이틀 정도는 여기서 쉽게 빠지는 않을 텐데, 지금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음봉이 나오고 또 음봉이 나오면 그냥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을 달고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관망을 하시고, 뭐 제 블로그도 썼지만 다음 주 주중에 그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많습니다. 뭐 PMI 지수라든가
뭐 소비자 구매 지수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고용률부터 실업률까지 코로나 때문에 지표들이 좋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럼 그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저항이 보이죠. 눈에 보이는 저항 20선, 21선 그리고 이제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 저는 이 기준선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으로 보는데 사실 비슷해요. 20선하고 돌아다니는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뭐 20선만 봐도 돼요. 20선이 저항이 크다. 그래서 20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빠질 것 같고 빠질 수 있을 거. 저는 빠질이라고 봐요. 빠지라 보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이게 20선을 터치를 하고 빠지는 거랑 그냥 빠지는 거랑 다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등이 38.2를 그냥 이 부분에서 터치만 하고 빠진 거, 돌파를 하고 여기까지 갔다가 빠진 거, 그리고 50 돌파를 하고 20선을 터치하고 빠진 거, 20선을 돌파를 하고 61.8%까지 터치를 하고 빠진 거, 이게 다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걸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야지만 그 이후에 파동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는데 요 피보나치 수열을 쓰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주가 반등기 이런 거 돈 주고 파는 분들 있으면 반은 사기꾼이에요. 그분들만 믿지 말고 뭐 이 주가가 반등할 때 뭐 2008년도 뭐 옛날 막 경제 공부한 걸 다 막 분석해가지고 언제 반등한다 이런 얘기도 그 노고는 굉장히 대단하지만 결국 그런 모든 그 통계적인 자료가 피보나치 수열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걸로 보시고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